비비디바비디 부라는 말을 아시나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신데렐라에서 요정이 신데렐라를 도와주며 부르는 노래 가사로 생각과 소망이 실현되는 희망과 믿음의 주문이라고 합니다. 이 주문처럼 서울성모병원 교직원 여러분들의 생각과 소망이 실현되길 바라며 시작해보는 7월의 성모병원 뉴스. 첫 소식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가 3,500번째 신장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신장이식에 성공한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의 역사는 우리나라 장기이식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올해로 52년째를 맞는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는 긴 역사 속에 다양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은 국내 최대 규모인 가톨릭 의료 네트워크를 통해 뇌사 공여자로부터 이식 건수의 증가와 혈액형 부적합 이식, 감작된 환자 이식 등 고난도 신장 이식을 성공하며 장기 이식 전문 병원으로서 명성을 얻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신장 이식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와 진료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장기이식 센터가 올해 5월 달에 3,500례 신장 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울성모병원은 그 이전에 명동성모병원부터 우리나라 처음 신장 이식이 시작된 이래 강남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을 거치면서 장기 이식은 꾸준한 발전을 해왔습니다. 올해로 52년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3,500례 신장 이식을 한 것을 이렇게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건씩 52년간 한 주도 쉬지 않고 하게 되면 3,500례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3,500례 이식을 하기 위해서 고생해 주셨던 여러 의료진께 감사드리고 저희는 국내 최초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식 환자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장기이식 센터가 되기를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하는 장기이식 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유방암, 위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정신건강 입원 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평가로 유방암 부문은 7년 연속, 위암은 5년 연속,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6년 연속으로 각각 1등급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도 전문화된 진료 시스템으로 최고의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살림꾼 콩팥. 콩팥은 우리 몸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체내 수분을 유지시키고 체내로 들어온 약물과 독소 제거, 전해질과 산염기의 균형 조절, 혈압 조절, 피를 만들어내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현저하게 감소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한밤중에 일어나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을 볼 때 혈뇨나 단백뇨가 나온다거나 혈압이 높아지고 눈 주위나 손발이 붓고 몸 전체 가려움증, 입맛이 없고 구토 증상과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면 만성 콩팥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망가지는 동안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이 서서히 만성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번 망가진 콩팥의 기능을 원래대로 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 만성 콩팥병의 주요 원인은 당뇨병과 고혈압인데요. 이러한 당뇨병과 고혈압이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서서히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콩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신장 대체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이때 방치하게 되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망가진 콩팥을 대신해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주는 치료가 바로 혈액투석입니다. 혈액투석을 하려면 일주일에 2~3차례 병원에 가야 하므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이식은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입니다. 지금까지 투석하시느냐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다행히 이번에 그 동생분이 공여자로서 검사를 진행했고 조직형이나 혈액형이 다 일치해서 공여자로 적합한 걸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받으시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장 이식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의 질과 혈액 투석과 비교해서 우월한 건강의 질 때문입니다. 신장 이식은 많은 만성 콩팥병의 위험을 감소시켜주며 주 2, 3회 시행하는 혈액 투석에 비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이식은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받는 생체 이식과 뇌사 환자의 신장을 받는 뇌사자 이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수혜자의 신장 이식 수술은 전신 마취로 진행이 되고 보통 우측 하복부 후복막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빨라져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환자는 보통 2, 3일 내로 정상 신장 기능을 회복하게 되고 약 10여일 전후해서 퇴원하게 됩니다. 말초 동맥 질환은 팔, 다리 등 신체 말단 부위로 가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으로 질환의 90%가 다리에 있는 하지 동맥에서 발생합니다. 다리 동맥에서 발생하는 하지 동맥과 골반 부근 동맥이 막히는 장골 동맥, 대퇴 동맥이 대표적입니다. 편안히 누운 상태에서 양팔과 양다리 혈압을 동시에 측정해 발목에서 잰 혈압과 팔에서 잰 혈압 비율이 0.9 이하이면 하지동맥 폐색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으로 다리가 저리다고 생각하거나 휴식을 취해주면 증상이 금방 가라앉아 간과하기 쉬운데요. 증상이 심해져 치료를 시작했을 땐 동맥 폐색이 50% 이상 진행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질환을 방치할 경우 가만히 앉아 있어도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하지동맥 CT 사진을 보면 우측에 있는 장골동맥이 단기 짧게 막혀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시술로 저희가 풍선 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술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말초동맥 질환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간헐적 파행이나 지연되는 족부 상처 회복으로 내원하는 환자는 대부분 말초동맥 질환이 있고 하지동맥 폐색이나 협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혈관 병변에 대하여 대부분 국소 마취 후 풍선 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심한 석회화 동반이나 대퇴동맥 전체를 포함하는 장거리의 병변인 경우에는 본인의 정맥이나 인조혈관을 이용해서 동맥 간 우회로 조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을 통한 증상 호전, 상처 치유, 통증 제거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통한 재발 방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급성 동맥 폐색증은 위치와 정도에 따라 혈전 제거술을 응급으로 시행해야 되는데요. 혈전 확산을 막기 위한 혈액 응고를 방지 약물을 투여하거나 동맥을 막은 혈전을 녹여 없애는 시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신장 췌장 이식은 새 생명과도 같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 새로운 혈관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픈 이에게 생명의 길을 선물하는 것일 텐데요. 당뇨병성 중증 하지 허혈에서의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시키고 혈관 및 이식 분야의 권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박순철 교수. 저는 혈관 이식외과 의사입니다. 혈관과 이식에 관련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신부전으로 고생하시다 신장 이식 후 건강히 퇴원하시는 환자분이나 대동맥이나 말초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하고 퇴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러한 보람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최소절개 심장 이식으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수많은 경험과 끝없는 연구를 통해 지금에 멈추지 않고 한계에 도전하는 혈관 및 이식 명의 박순철 교수. 환자에게 그가 베푼 의술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자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서울성모병원 포토뉴스입니다.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를 회복시켜 부부간 혈액형 부적합 심장이식에 성공했는데요. 향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안전한 이식의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성모병원이 폐암 수술 시 병변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주는 전자기 유도 방식을 활용한 차세대 경피적 폐결절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이 류마티스 센터 내 초음파실을 확장 이전하고 초음파기기 2대를 새롭게 도입해 축성식을 가졌는데요. 보다 정확하고 선명한 영상을 통해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류마티스 질환 진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평가 지원 네트워크 확산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가정의학과 김경수 교수, 국제진료센터 김승재 교수팀이 국내 당뇨병 환자 10명 중 8명은 고지혈증을 앓고 있지만 이를 인지하거나 치료하는 비율은 20에서 30%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 김명신 교수, 산부인과 박인양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이종미 임상강사 연구팀이 임신 초기 유산의 절반가량에서 발견되는 태아 염색체 이상을 가장 정확히 분석해내는 마이크로어레이 검사법의 유용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통증센터 박효정 교수팀이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의 비수술 치료법 중 유착 박리술이 추간공 협착 정도가 약할수록 카테터 외부 직경이 굵을수록 치료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치과병원 보존과 양성은 교수팀이 신경치료가 어려운 C자 형태 신경관의 발현 특징과 세부 구조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향후 치료 성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업환경의학과 문진영 전공의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36편의 폭염 및 당뇨병 관련 연구 논문을 메타 분석해 폭염이 당뇨병 환자의 사망 위험을 최대 18%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의공학팀이 취약계층의 위생과 건강관리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직접 제작한 손소독제를 서초 어르신 행복 이음센터에 전달했는데요.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통해 영성구현과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 교직원들의 동정을 전하는 서울성모병원 소식통입니다. 가정의학과 김경수 교수가 2021년 세계 임상시험의 날을 기념해 열린 임상시험 유공자 정부 포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소화기내과 최종영 이순규 교수팀이 2021년 대한간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 구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류마티스내과 김한욱 교수가 2021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회원패 수여식에서 신임 정회원에 대한 회원패를 받았습니다. 정형외과 인용 최근영 교수팀이 2021년 대한슬관절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우수 구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감염내과 이동건 교수와 간호부 강재진 간호사가 제49회 보건의 날 기념 국민보건향상 유공자 및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대장학문외과 이윤석 이철승 교수팀이 2021년 대한외과 초음파학회 충기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제진료센터 옥진주 교수가 주한 프랑스 대사관저에서 열린 외교공로 훈장 서훈식에서 프랑스 외무부 장관이 수여하는 외교공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재무팀장 김국은 국장이 대학병원회가 주관한 2021년 대한병원 행정관리자협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로를 응원하고 따뜻한 힘을 북돋아주는 서울성모병원 칭찬합시다 시간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료애를 실천하고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된 이달의 칭찬 주인공들인데요. 모두 축하합니다. 바람은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불고 당신의 얼굴에는 항상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길, 이따금 당신의 길에 비가 내리더라도 곧 무지개가 뜨기를. 아일랜드 켈트족의 기도문 중 한 부분인데요. 서울성모병원 교직원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이 기도문처럼 따뜻한 햇살과 무지개가 가득한 7월이 되길 바라며 다음 달 더욱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